자, 오늘은 몇 페이지죠? 77. 거기에 377페이지에 보십시오. 자비선 명상이라는 시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407페이지 할 차례죠? 네. 407페이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희무량심이거든요. 희무량심이 이타심 기력인데, 이것도 이제, 기쁨 힘을 키우기, 또 첫 번째 사유통찰, 두 번째 사유통찰을 했고요. 네 번째가 초청입니다. 초대하는 거죠. 시각화한 자타교환 명상학입니다. 이게 이제 자타교환 명상학에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산띠대바의 입보리행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방법을 여기서 차용한 거예요. 원래 사무량심 수행은 청년도론에도 나오고 초기경전에도 줄기차게 나오지만, 이 사무량심은 특히 대성에서도 그대로 그 명맥이 이어져 있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에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중생에 대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비는 이제 연민인데, 이 비무량심을 우리가 많이 키워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스테판 에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대담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고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귀한 마음에서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환경 오염, 테러, 전쟁 이런 것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분은. 그래서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물으니까 바로 연민심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연민심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보호감정이고 상대방의 이익을 주는 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이거든요. 상대에 번영하기 바라는 게 사랑인데, 연민은 반대로 상대가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연민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사랑과 연민이 다 필요하죠. 특히 대성불교 수행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 연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도 보면은 보리심을 일으키거든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데 중생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데, 이 보리심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연민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민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량없는 연민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타교환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읽어볼게요. 괴로움을 사유하여 무아의 이치가 분명해지면 유아의 견해가 사라지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로 기쁨이 생기고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의 경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 수행을 하다 보면 무상고 무아,
세 가지 바뀌지 않는 이치가 드러나요. 무상이라 하는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허망하게 변하는 걸 보면은 만족스럽지 않아. 그것이. 좋은 건 안 변해야 되는데. 만족스럽지 않는 걸 고라 그래요. 괴로움이라고 해요.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아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과 고와 무아는 한 세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괴로움을 사유하게 되면은 무아 이치가 드러난다 하는 말, 그런 데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괴로운가 하면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런 말이 있죠. 상대적 빈곤이란 말.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 꽤 많습니다. 자기 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를 갖고 충분히 만족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 만족스럽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그래서 빈곤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롭다는, 불만족스러운 것이 괴로움이에요. 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이 굉장히 많아요. 70%가 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국민들이 이 감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할 땅은 작고 산은 많고 이러면은 거기에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굉장히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내가서 넓은 평야 쪽에 있으면은 거기는 별로 이게 마음이 좁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산이 많은 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서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고뇌가 많아. 이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성질급하고 머리 좋고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 명상을 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아의 이치가 분명히 이제 유아의 견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 괴로움이 싹 벗어나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생기면 몸의 기운이 달라져 버려요. 이제 몸 기운이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긴다. 내가 수행자가 아니냐는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몸이 쇠틀같이 가벼우냐 안 가벼우냐, 마음이 가벼우냐 안 가벼우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몸이 가볍다는 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요. 그런 분들은 망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냥 잡생각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이제 걸음 걷는 것도 가뿐하게 가볍게 걷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도 몸이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느냐면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기쁨이 생길 때, 몸이 가벼워져. 기쁨이 생길 때. 어떤 성취감이 올 때. 그런 게 이제 오는 거거든. 그래, 큰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이렇게 하면 어떤 성취감이 오면은 벌써 몸의 기운이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집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지속성이 없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심리가 바뀌면은 몸 기운이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비무량심에서는 연민심을 시키면은 몸의 기운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을게요. 이제 상상 속에서 초청자를 초청하여 희무량심을 키웁니다. 비무량심이 아니고 희무량심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 세 번째 희무량심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착각을. 비무량심 다음에 희무량심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때 희무량심 단계는 어떤가 하면요. 몸 형태가 수행을 이제 하면은 몸 형태가 점점 없어져 가요. 몸의 형태가 없어져 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이 이렇게 엿가락 놓듯 줄줄줄 녹거나 그리고 또 몸 형태가 일시 사라지면 뼈만 남아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안에 텅 비어져 버리고 이렇게 윤곽만 남아 있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왜 기쁨이 생기는가 하면 몸의 통증이나 고통도 없어지고 몸이 아주 가벼워지게 되고 관찰할 생기는 건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가 몸이 싹 사라져요. 몸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깨달았다고 몸이 사라져 나 무아를 체득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몸 사라짐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몸 사라짐을 체험하고 깨달았다는 사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 몸이 사라지면은 무아를 체득하는데 어떤 무아를 체득하는 거친 무아를 체득하는 단계다. 그래 이런 단계에는 거친 데서 미시한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겨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그래서 희무량심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사람과 사물을 만나는 경계마다 고맙다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고맙다는 감정과 생각은 자아를 버리는 실천이며 유아로 인한 고통의 해방이므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가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반복 사유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사유하는 건 첫 번째 사유, 두 번째 사유는 앞에서 벌써 얘기했으니까요. 지나가고요. 자, 자타교환 명상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기쁨은 전문 시간 제 기쁨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쁨이 마치 물길같이 왔다가 싹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기쁨이 생기는 것. 얘기를 했는데 전문 시간에 제 총전 도론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기쁨이 회오리같이 이렇게 돌면서 몸이 공중에 떠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사찰에 법회부인데 도착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쁨이 아주 상승한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하늘 날아가게 되는 일도 벌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 희각지 또는 희무량심. 네? 자, 자타교원 봅시다. 무아를 사유 통찰에 알게 된 밝은 지혜를 기억하고 상상의 깨달은 방에서 미소를 놓고 초청자의 감노차를 대접하고 감노수를 빛살과 같이 연상하여 정수리에 부어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초청자에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면서 희무량심을 키웁니다. 여러분 무아에 대한 얘기 잘 모르시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사유 통찰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무아를 간단하게 아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전부 다 찻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찻잔에 차를 한 잔 따라 드시죠. 그래야 이게 무아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아니, 공인이, 영진이 이런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사대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 난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 차가 없으면 물이라도 괜찮아요. 네.
찻잔 뭐 없습니까? 다 있습니까? 예. 찻잔 하나 쭉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명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일단은 차를 들고 마십니다. 음미하세요. 근데 차 맛이 있죠? 우리가 차 맛이 있을 때까지는 내가 맛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맛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맛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물이 뱃속에 들어갔죠? 뱃속에 찬 맛은 어떻게 되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면 뱃속에 들어간 찬맛을 모른다면 자아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뱃속에 있는 찬맛도 알아야 될 건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제하는 자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민더 왕문경에 나오죠. 왕에게 멘단도로스라는 왕에게 나가시나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맛을 볼 때는 내가 맛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음식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서 자아가 있다면 음식 맛을 알 텐데 음식 맛을 모른다면 자아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널렸고 널렸어요. 혹시 여러분 대통령 되고 싶은 분 안 계세요? 대통령 되고 싶더라도 국민이 뽑아줘야 되겠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건 자아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자아가 있으면, 나 대통령 되고 싶어! 하면 대통령이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막 고함 지르면 사람들이 지금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주제하는 자아가 있으면은 되는데. 그래서 국민이 뽑아줘야만 대통령이 되듯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무역 규제를 하면서 아베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아베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리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한국은 어떨까? 한국도 마음대로 못 해요.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WTO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막 세계 여론이 막 들끓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두 국가가 서로 협상을 하겠죠. 거래를 하겠죠. 그래 해결됩니다. 이런 걸 뭘 얘기합니까? 조건이 갖춰질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기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푸트가 콘단자에게 당신 누구를 스승을 모시고 공부합니까? 고타마 부타를 스승을 모시고 공부합니다. 부타는 뭘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내가 출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 얘기 못 하겠고, 짤막하게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 짤막하게,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해야지.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리푸트가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역 규제 문제, 한일 간의 문제는 잘 보면은 연기 이법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또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되고 영공 침공 사건. 그것도 잘 보십시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조건에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뜻대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뜻이 있으면 그 뜻을 펴려 그러면은 원인과 조건에 충족해야만이 자기 뜻에 맞게끔 일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하는 거라? 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첫 번째 사유통치할, 두 번째 사유통치할 내용이 이런 주장은 자아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불교는 아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 말하는 아는 무아의 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기아, 중도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아지만 아의 내용이 무아라는 거예요. 유아에 대한 무아일 뿐이에요. 아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노차를 대접하고 감노수를 빛살과 같이 연상할 정수리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초청자의 대화들이 얘기하면서 힘을 키웁니다.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 고맙습니다. 이 감노수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일에도 기쁨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이보다 더 적절한 언어가 있다면 추가하거나 바꾸도 됩니다. 얼굴이 환하게 될 때까지 자주 초청을 명상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초청자를 부드럽게 꼭 껴안아줍니다. 그리고 초청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 기쁨을 줍니다. 네, 아무개님, 당신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초청자의 타인이 자기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부르며 힘을 키웁니다. 당신도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초청자에게 이렇게 물을 부어주거나 차를 대접하고 반대로 초청된 사람이 초청자에게 물을 부어주거나 차를 대접하면서 당신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타를 바꿔주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자타의 입장을 바꿔서 앞서와 똑같은 방법으로 초청된 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감누수를 부어주어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내가 너이고 너가 나다라고 자타를 교환하여 명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타 교환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빼고 척추는 곧게 쉬옵니다.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두고 순간 집중 명상합니다. 자, 앞에 찻잔을 잡고요.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자, 상상 속에서 다시를 떠올려 봅니다. 또는 거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차상이 놓여 있는데 창문에 햇빛이 들어와서 환하고 그리고 이제 차상 위에는 다광과 명상 찻잔이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고 상상 속에서 차를 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 오렌지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 명상찬 차를 쭉 따라 주십시오. 상상이에요. 상상을 하지만 생생하게 하면 할수록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자, 상상 속에 찻잔 들고 차를 마십니다.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걸 상상하십시오. 앞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입안에 차 맛이 나죠? 차 맛을 음미하면서 상상의 차물이 목을 통해 흘러가는 걸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 쭉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래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상상의 찬물이 몸을 흡수될 겁니다. 자, 물이 흡수되듯이. 자, 이제 상상수의 찻잔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물병도 하나, 맑고 투명한 그릇에 담겨 있는 물병이에요. 좀 큼직한 걸 옆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찻잔도 여러 개 갖다 놓고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사람을 한번 초대를 좀 해보죠.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자아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걸 살펴봅니다. 가족 속에 또는 직장 내에 또는 뭐 아는 지인들 중에 누가 아주 자아관념이 강해서 고집세고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분 있으시면 그분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자, 다시 문 앞에서 그분의 도로능을 돌리고 자, 서로 수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유를 하십시오. 자, 근육을 자리에 앉으면은 본인도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상상 속에 초대한 얼굴은 바로 심리를 표현하고 있죠. 얼굴 찡그리게 있는지 화가 나가 있는지 또는 윤곽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찻잔에다가 다관에다가 자,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번에 물 식힌 그릇 차를 쭉 따라냅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찌끄게 깔아놓은 걸 보고 자, 초청자에게 차를 건네줍니다. 자, 찻잔 따라 주십시오. 또 자기 찻잔을 따르고요. 상상 속에 마치 현실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차를 마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차를 마십니다.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서 맛을 음미합니다. 자, 찬물은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갑니다. 진해물 같이.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연상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그분에게 다 합장을 하고, 자, 추분을 해 주십시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괴로움을 잘 이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감노차로 인하여 무아의 이치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이 무아의 이치로 작은 일에도 기쁨이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자아관념, 고집스러움 이런 때가 많이 있죠. 자, 이제 물병을 들고 물을 천천히 이분에게 합장하고 있는 머리에 쭉 부어줍니다. 물이라 하는 이 감로수는 바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고집을 씻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자, 물을 부어주면서 초청자에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에게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부어줍니다. 자, 딱 부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같이 그분을 딱 안아주십시오. 자, 또 딱 안아주면서 아무개님 당신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토닥거려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앉으면 자, 자타를 바꾸봅니다. 초청하신 분이 다시 물병을 들고 자기 머리에 물을 쭉 부어줍니다. 자, 이제 물을 쭉 부어주면서 더러운 게 깨끗이 씻어 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명상해 봅니다.
자, 물은 철철철 흘러서 손가락, 발가락 쭉 흘러내립니다. 물은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내는데 그 안에 제업도 있습니다. 잘못된 고집스러운 생각도 있고요. 그걸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는 초청하신 분이 초청자에게 다가와서 딱 안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아무개님 당신도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투닥거려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리에 앉습니다. 앉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차를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 가만히 찬물이 목통에 쭉 스며들어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주변에 분명히 고집스러운 사람 있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분을 초대해서 하면은 그럼 실제 그 사람을 초대했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얼굴을 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심리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심리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초대하신 분을 통해 가지고 감로차를 주어서 안에 자아관념을 씻어내는 거고, 흡수하게 한다는 거는 고집스러운 건 잘 흡수가 안 되지만 차라가 흡수되는 것은 바로 무아를 상징하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을 쭉 부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집을 씻어내주는 거죠. 생각, 감정, 그리고 고집에 의해서 자기 잘못한 업을 지었다면 그것도 다 씻어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얘기하지만. 그래서 논수에서는 원래 물을 부어주는 것은 제업을 씻어내기 위해서 보통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타 교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차를 마시면 안으로, 바깥에 물을 부어주는 밖으로, 안과 밖으로 씻어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명상이에요. 무아를 체득한다고 하면서 물을 저게 염산으로 생각해서 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으로. 그럼 녹이가 없어요. 그럼 몸을 다 소멸시켜서 무아를 체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이 의도가 바로 계입니다. 계.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가 이 계율인데, 계라고 하는 것도 해로운 계가 있고 이로운 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의도는 반드시 선과 악이라 하는 두 가지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기가 엥하고 다닌다. 근데 와가 무니까 자신 모르게 딱 때려잡는 거죠. 습관적으로. 여기 앉았어요. 잡아야 돼. 하고 딱 때려잡는 거죠. 생각은 잡아야 되겠다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딱 때리죠. 근데 그렇게 해가 모기는 안 잡힙니다.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때려 잡으려고 쳤지만 모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가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가부가 있습니다. 누가 딱 잡으려니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멈췄어.
그럼 이분 어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군인이 전장에 가서 적군을 쐈다, 죽였다. 이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죽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전장에 나가서 적을 죽이는 것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기 때문에, 다만 자기의 도구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제업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상관이 가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의도가 일어나면 그 의도는 반드시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가 행위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염산을 상상해가지고 해서 물을 붓는 거는 다 녹여 없애겠다는 의도예요. 녹여 없애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해치는 거잖아. 자기 몸을. 그래서 이건 안 좋은 가부를 받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러분 가만 앉아 있다가 일어서 화장실 가는데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간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신 모르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일체 모든 우리 행동들은 그 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요. 그래서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다. 그 다음 그 행위가 다시 원인이 돼서 그 다음은 그 행위의 결과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노술을 마치 염산으로 생각해 녹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짓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습이 마음이 딱 남아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화가 났다. 연애하는데 화가 났다. 자기 영리에 벗어나려고 한다. 이러면 염산 들고 가도 얼굴 불 가능성이 많아. 그 염산 테러입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한 것도 현실을 나타나나요. 그러면 이런 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바로 운동하는 사람이죠. 다이빙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단에 딱 올라갔을 때 바로 입수 탁 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입수하겠다는 상상하고 탁 뛰어내려요. 골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을 미리 하는 거죠. 가가지고 골프 탁 치고 골프 공이 저쪽에 홀인을 되도록 상상을 거꾸로 하고는 딱 쳐버립니다. 그 전에 17세 미만의 소녀들이 축구로 세계를 제패한 일이 있죠. 그 인터뷰에 그렇게 합니다. 훈련을 어떻게 했지요? 기자가 물으니까 공을 넣는 이미지 트레이닝, 패스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무수하게 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어떻게 했는가? 마음이라 하는 그 KBS 프로에 이렇게 해요. 앉아가 날마다 엮이드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러면 현실화 되느냐?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선을 전면기를 모니터에 딱 연결해 놓고 골프를 치는 거죠. 딱 치면은 생체 이름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골프채를 딱 내려놓고 상상으로 골프를 딱 치는데 똑같은 생체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과 현실은 같다 하고 뇌과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상으로 몸을 없애는 것, 이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정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렇게 없애는 쪽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볼 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희무량심은 자아가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자아가 있는 사람은 늘 불평등을 야기시킵니다.
너 나를 가르고 편가르기 하고 너 고집스러운 문제 때문에 널 충돌하고 이러거든. 자아를 빼버리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감노수는 뭐냐면 자아락하는 고집을 녹여 없애는 그 소리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번뇌를 씻어낸다 이런 생각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몸에서부터 온 우주계에 기쁨이 가득 퍼져 충만함을 상상하는 명상. 논수에 보면은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몸 밖에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무아의 이치를 기억하고 몸 안의 감노차로 인하여 빛에는 밝은 기쁨이 온 우주계에 가득 퍼져 충만하길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화된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단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질 것.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음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무아를 아는 순간 유아라는 무지의 속바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아를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무아임을 너무나 고맙습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아 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모든 현상과 지각 있는 존재들이 무아로서 상호 소통함으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고맙다 하는 게 바로 기쁨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득 이렇게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의 빛같이 밝고 충만한 기쁨의 파장을 몸의 털구멍으로 빗살같이 품어져 나옴을 연상합니다. 기쁨의 빛살 파장이 몸에 방 하나 가득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빛살을 그물로 시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을만큼 기쁨이 커지고 부시도 대한민국 아시아 유럽 지구 전체 기쁨을 하나 가득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빛살같이 이렇게 그물같이 시각에 쫙 펼치는 거죠. 다시 이 기쁨의 빛살 파장을 그물로 시각합니다. 동서남북 상하 좌우 펼쳐서 온 우주계에 펼치게 합니다.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독립되고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아의 무지를 기쁨의 파장 그물로 진동시킵니다. 무아의 기쁨이 차츰 확대되고 꽉 차올라 충만하게 되면 유아의 잘못된 견해가 전환됩니다. 무아의 기쁨에 머물고 무아에 머뭅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맹상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고요. 척추는 곱게 씌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앞에 찻잔을 보고 찻잔을 이제 잡으세요. 자, 감노차를 들고 이제 마십니다. 자, 감노차를 내려놓고요. 자, 눈을 감고 차방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차상 위에 다강과 명상 찻잔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녹차나 오렌차를 넣고, 자,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붓고 명상 찻잔 쭉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찻잔을 들고 감노차를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상상합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그리고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연상을 하십시오. 자, 맑고 투명한 감노차가 아주 투명한 빛으로 쭉 화해서 자, 몸이 싹 투과되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빗살이 몸알이 꽉 차고, 그리고 온몸이 들구멍으로 쫙 투과되어 나가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그렇게 쭉 상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추gun해 봅니다. 네,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도 단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음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무아를 아는 순간 유아라는 무지의 속바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무아를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무아의 힘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상호 의존하여 있으므로 자아 없음을 이해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모든 현상과 지각에 있는 존재들이 무아로서 상호 소통함으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몸 안의 털구멍으로 빗살이 쫙 뻗어나가면서 몸을 한 바퀴 쭉 감싸고, 그리고 이 홀 안을 가득 채워봅니다. 아주 기쁨의 빗살이 바장이 꽉 차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물로 상상해서 자, 쭉 펼칩니다. 서울시를 가득 이 기쁨의 그물을 덮고, 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쪽으로 쭉 넓혀갑니다. 그리고 인도로 해서, 그리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해서 쭉 펼쳐보십시오.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해서 아메리카까지 지구 전체에 기쁨의 그물망이 가득 찼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또 태양계에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눈을 앞을 쫙 보면은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텅 빈 허공에 별이 빛나고 있죠. 자아도 그와 같이 강활한 우주를 봅니다. 우측으로도 무한히 펼쳐져 있는 걸 봅니다. 뒤쪽으로도 보고 아래 위로도 봅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 아래까지 무한 공간에 별들이 반짝이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지구는 태양 둘레 돌고 있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그물망이 쭉 펼쳐서 온 우주에 기쁨의 그물망이 쫙 펼쳐지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멘트를 했으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 봅니다. 자, 이제 기쁨의 건물을 거두어서 쭉 돌아오는 걸 상상해 봅니다. 자, 그냥 돌아오면 안 되겠죠. 유아라는 생각에 상처 입은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고뇌를, 자, 기쁨의 건물을 쫙 펼쳤으면 거두어옵니다. 자, 지구로 거두어오고, 지구에는 서울로 거두어오고, 서울은 다시, 자, 센터로 거두어오고, 자, 여러분 몸 안으로 싹 집어넣으십시오. 자, 집어넣고, 자, 눈을 뜹니다. 자, 차를 또 한 잔 마십니다. 감로차를. 자, 감로차를 쭉 마시고, 자, 눈을 감습니다.
감로차가 목을 통과해 쭉 흘러 들어가면서 예, 중생대 검은 고뇌를 예, 기쁨의 빛살로 쫙 바꾼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는 빛으로 바꿔서 다시 털구멍 밖으로 쭉 봄바람 품어내도 쫙 품어내는 걸 상상해요. 그러고 있으면 천천히 이제 눈을 뜹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날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 유아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없어지고 고집도 없어지고 기쁨이 생길 거예요. 얘기하자면 한 번 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눌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비스무리하게 해도 돼요.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정교하게 이제 여러분들 하게 될 때쯤 되면 집중이 훨씬 높아져 있고 마음 상태도 훨씬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보자 이 희무량심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무량심 버리사자 사무량심 이다싱 비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요. 원래 이제 수행 현상이 생기면, 명상 현상이 생기면 코칭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하면 되거든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네. 10분 휴식이에요. 네.